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파가 물러난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 새벽에도 새해 첫 우주쇼인 별똥별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일요일에는 태양이 달을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나고 제헌절에는 지구 그림자의 달 일부가 가려지는 월식도 나타납니다. 최근 5년 동안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중 20살 미만에서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 부작용이 이틀 안에 사라져 타미플루 처방을 무조건 피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강추위는 없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해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밤부터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찬바람이 약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사하라 사막이 약 2만 년을 주기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건조 기후와 다양한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수분 기후를 오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팀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변했고 여름 일사량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축이 여름철 일사량을 늘리는 쪽으로 기울면 수분 기후를 만들고 반대로 일사량을 줄이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지금처럼 건조한 기후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하라 지역의 기후가 빙하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됐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지축의 주기적인 변화가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의 뒷면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 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km의 폰카르만 크레이터입니다. 지난달 8일 중국 수촨성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발사된 지 26일 만에 쾌거입니다. 整个的过程完全按照我们预想的这个过程呢来进行的，最终的结果呢也非常精准，而且着陆也非常平稳。现在着陆这个位置呢就是我们最理想的着陆点。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한 건 인류 역사상 창어 4호가 처음입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아 지구에서는 앞면만 볼 수 있습니다. 달 뒷면은 전파가 미치지 않아 탐사를 못했는데 중국은 지난 5월 통신 중계 위성을 쏘아 올려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곧 착륙선에 실린 무인 로봇 탐사차가 달의 표면으로 나와 본격적인 탐사 활동에 나서게 되는데 토양과 광물을 분석하고 온실에서의 식물 재배 실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开了一个很好的好头，我们现在正在建设航天强国，我想这是我们建设航天强国的重要的标志性事件。 달의 뒷면 착륙에 성공하면서 우주 굴기를 전 세계에 과시한 중국. 6번이나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과의 우주 패권 경쟁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별똥별이 무더기로 떨어지는 별들의 향연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올해는 이 밖에도 일식과 월식 등 다양한 천체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별똥별. 우주 공간을 돌던 티끌이나 먼지가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입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은 지구가 우주먼지 가득한 곳을 지나면서 별똥별이 비처럼 내리는 유성우가 쏟아집니다. 유성우는 4분의 자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새벽 시간, 불빛이 적은 어두운 곳일수록 더 잘 보입니다. 특히 이번 유성우는 달빛이 약한 금음에 펼쳐서 맨눈으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당 약 2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조건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2, 3분의 1 정도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은 유성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3대 유성우,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는 오는 8월 13일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12월 중순에 보일 전망입니다. 오는 6일엔 달이 태양의 최대 4분의 1 정도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날씨만 좋으면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는데 서울 기준 오전 8시 반 시작해 오전 11시까지 진행됩니다. 제헌절인 7월 17일엔 지구 그림자의 달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엔 태양의 약 13%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지난 2일 새벽 달 바로 옆에서 샛별, 즉 금성이 관측된 데 이어 오는 5월 21일 새벽엔 목성과 토성이 달과 가까워집니다. 두 행성 사이로 달이 이동하는 장면을 쌍안경만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똥별부터 부분 일식까지 다양한 우주쇼가 새해 첫 주부터 올해 마지막까지 하늘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는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유해반응 분석 결과 29명이 부작용 사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증상별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위장 관계 증상이 가장 많았고 간독성, 가려움과 두드러기 순이었습니다. 환각과 환청 사례는 없었고 외부 의료기관의 사례까지 추가 분석한 결과 10살 미만 환자의 환각 의심 사례가 2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측은 이런 부작용 사례가 20살 미만에서 46%나 됐고 이 중 19%는 입원이 필요했다며 어린 연령대에서 유해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미플루와 환각 증상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여러 유해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진료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이 이틀 안에 사라지며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자연치유에 맡길 경우 심하면 폐렴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진료를 피하기보단 의사, 약사 등과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 팔 또는 발, 다리도 장기 이식 수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뇌사자에게 기증받은 손과 팔, 발과 다리가 추가됐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간장과 골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뿐 아니라 폐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는 기존 6종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납니다. 미국 연구팀이 광합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식물에 주입해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어바나 삼페인 일리노이대 연구팀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연구에 적합한 식물인 담배잎에 이식해 광합성 효율을 40%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 유전자를 이식한 담배잎은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해 작물 생산량이 40% 더 늘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대 2억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의 허가를 받는 대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연구 성과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맥주와 쌀을 접목한 쌀맥주와 쌀 안주를 개발했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쓴맛이 적고 목 넘김도 부드럽다는 반응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쌀과 보리의 싹을 틔운 메가를 거칠게 분쇄한 뒤 차례로 물에 넣습니다. 1시간쯤 끓인 다음 호프를 첨가해 다시 식힌 뒤 효모를 넣어 발효시킵니다. 여기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고 한두 달 숙성 과정을 거치면 쌀 맥주가 완성됩니다. 검은 쌀가루를 넣으면 붉은색 맥주, 흰 쌀가루를 넣으면 향이 진한 노란색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맥주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부드러운 맛과 진한 향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쌀을 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이 맥주가 어떤 맛이 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소비자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국내 맥주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 전체 주류 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 촉진 방안을 궁리하던 연구진이 이런 경향에 맞춰 맥주에 쌀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건강에 좋은 쌀에 기능성을 더한 맥주와 쌀로 만든 안주도 눈길을 끕니다. 희소미가 많다든가, 그 다음에 가바 함량이 많다든가, 그 다음에 색깔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이런 다양한 기능성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고, 그러면서 소비가 증가됨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농진청은 특히 쌀을 20% 이상 첨가한 맥주의 세금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밝혀 쌀 맥주 시장 확대와 쌀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그동안 복원 개발한 우리 돼지 4품종을 소개했습니다. 축진 참도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재래돼지를 지키기 위해 20년에 걸친 복원 사업 끝에 탄생한 종으로 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축진 뒤록은 지난 1998년 미국과 캐나다의 씨돼지를 들여와 우리 환경에 맞춰 개량한 품종으로 1+ 등급의 육질을 생산하는 비율이 38%에 이릅니다. 이 밖에 축진 참돈과 축진 뒤록을 교배한 우리 흑돈과 제주 흑돼지의 핵심 유전자를 갖춘 난축 맛돈도 소개됐습니다.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 괴물에 생식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게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액체 괴물 30개 제품 중 25개에서 붕소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논문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제품의 경우 붕소 화합물이 유럽 기준치의 최대 7배가 넘어 1kg에 2278mg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연합은 완구의 붕소 화합물 기준을 1kg에 300mg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붕소 화합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생식계통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를 들끓게 했던 한국산 쓰레기가 다시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쓰레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가 포함된 화물 컨테이너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6,500톤에 이릅니다. 한국 필리핀 합작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입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이 섞인 사실상 쓰레기로 드러나 곧바로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습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은 한국 정부에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라고 요구했고 현지 환경단체 회원 수십 명도 지난해 11월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비난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를 조사하고 폐기물을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방안을 협의해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한국산 쓰레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내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최근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필리핀 정부가 추가 조사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반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처리가 어려워 수출됐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로 많이 추우셨죠? 동물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도 물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리들은 추위를 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 시간에는 한겨울에도 오리의 다리가 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